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금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일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을 나중에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이제 연금에 돈을 저축했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그런 계획이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국가 운영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데, 내가 낸 돈을 저축해서 그게 운용이 돼서 내가 돌려받기보다는 내가 지금 낸 돈들을 모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그 돈을 이제 지금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낸 돈보다 받아가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이 기금이 소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고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3%인데 명목소득 대체율이 42%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월급을 100만원 벌었을 때 13만원을 보험료로 내고요.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이걸 4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의 약 3배 조금 넘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그럼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었겠죠. 근데 이걸 이제 3배 조금 넘게 줄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몇 살부터 일을 한다라고 하냐면 사람이 20살부터 일을 해서 60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 40년 정도 일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80대 후반에 사람이 죽고 있으면 한 20년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도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단순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좀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13만원을 내고 미래에 42만원을 받지만 이 42만원이 과연 큰 돈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이 물가가 올랐을 때 그 돈의 가치는 점점 작아질 텐데 나는 42만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냈지만 그때 42만원은 내가 생각하는 42만원의 크기가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요즘 취업하는 시기가 점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30살 기준으로 취업을 하니마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럼 30살에 취업을 해서 60살에 은퇴를 하면 30년 일을 하는 거예요. 30년 일을 하게 되고요. 받아야 되는 수령 기간은 내가 65세부터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는 80 몇 세에서 20년, 25년 이렇게 했지만 이게 더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가입 시기는 18세부터 60세 사이라고 하고요. 이게 직장인들은 다 가입이 되고요. 이제 자영업자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프리랜서 분들은 조금 다르게 운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나이가 몇 살부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살부터 직장을 다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분명 만 나이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전문기 고등학교를 나와서 20살 때부터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 18세로 잡아놨을 텐데 그런 분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으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선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죠.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한 22, 23세 대학교를 졸업하게 될 거예요. 여성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남성 기준으로 군대를 요즘은 1년 6개월이니까 그래도 한 2년 정도 늦어지게 되겠죠. 근데 요즘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하단 거예요. 취업이 매우 힘들죠. 약 10년 전에 대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4년 만에 대학 졸업하면 조기 졸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이제 우리가 융합 전공, 복수 전공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2개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또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 면접에서 나의 그 공백기를 설명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졸업을 연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휴학을 하면서 시간대도 늘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또 1, 2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요. 과거에는 23, 4살 됐을 때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런 건 말이 잘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감소했다는 것은 내가 낸 돈이 점점 작아진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연금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은 65세 이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에 따라서 60세에서 65세로 점점점 미뤄지게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65세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한 80몇 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한 20년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 수명은 평균으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이 평균에는 정말 무서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모든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또 청년 자살률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자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평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균으로 아마 만들어졌던 기대 수명이 8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균이 이제 우리가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 평균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 더 증가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평균이 증가한다는 것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연금을 더 분명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연금을 더 적게 냈는데 받을 때는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받게 된다는 거죠. 연금을 더 짧은 시간 동안 내고 연금을 더 긴 시간 동안 받아가는 특이한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돼요. 청년들의 첫 취업이 늦어지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의학의 발전 및 다양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해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니까 더 많은 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받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사람을 복양하는 과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으나 지금처럼 인구가 유지되거나 혹은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미래 세대 사람들이 혹은 뒷세대 사람들이 너무나 손해보는 구조가 되면서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복지 차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누군가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 국민연금이 정말 우수한 인원들을 데리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매번 가능하지는 않을 거란 거죠. 두 번째로 이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받았을 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율을 높여서 돈을 더 많이 주거나 혹은 뭐 명목대체 소득률을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명목대체 소득률을 낮추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받았을 때 정말 내 복지에 도움이 되게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돈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선물을 사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에 국가가 좋은 복지 정책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아마 조만간 있게 될 대선에서는 분명히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국민연금의 개혁은 단순하게 경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고요. 삶의 질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은 삶을 살고 우리가 더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정치의 문제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